오늘은 개인과 기업이 주식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펼쳤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야흐로 2019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마 2019년 생각해보면 보통 게임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서 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대한민국에는 컴퓨터 게임이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는 콘솔 게임이나 비디오 게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지금에서야 콘솔 게임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저 시절까지만 해도 직접 비디오 게임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게임의 팩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비디오 게임을 판매하던 회사가 오늘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게임스탑이라는 기업이었죠. 월가의 투자사들은 이 게임스탑의 기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어요. 그 이유는 점점 발달하는 인터넷 게임 시장 속에서 점점 매출은 떨어지고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이었죠. 무려 6,128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기업이었지만 당시 상황은 영 좋지 않았습니다. 3년 연속으로 적자를 내고 4억 6,400만 달러의 손실을 끌어안고 있었죠. 그래서 월가의 대형 헤지 펀드인 멜빈 캐피탈은 이 기업 조만간 망하겠는데? 하고 아주 공격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공매도였죠. 공매도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아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일단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사서 갚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0달러에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 10개를 팔아 100달러를 벌고 나중에 이 주식이 5달러가 됐을 때 사서 갚으면 50달러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즉 공매도는 이 주식이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거에 베팅하는 거죠. 그래서 멜빈 캐피탈은 본격적으로 게임스탑의 주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실제 발행된 주식의 140%나 되는 양을 공매도했죠. 그 결과 단 5개월 만에 한때의 1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던 주가는 단돈 2달러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한 기업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내려간 거죠. 생각해보세요. 10,000원이었던 주식이 3,0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한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딥퍼킹 밸류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던 한 사람이 게임스탑 주식을 약 5만 달러 가까이 매수한 인증글이었어요. 사실 이 글을 쓴 사람은 당시 월스트리트 배치라는 커뮤니티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었던 재무 분석가 키스 길이라는 인물이었죠. 당시 키스 길은 이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했고 그러한 이유들을 커뮤니티에 공유했죠. 그리고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도 이 회사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한 사실이 포착됩니다. 바로 너무 많은 양의 공매도가 역공의 포인트가 된 거죠. 마이클 버리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발행된 주식보다 더 많은 양을 공매도했으니 내가 지금 주식을 사두면 얘네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내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시장에 사과가 딱 10개만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내가 나중에 사과 14개 줄 테니까 지금 가격으로 계산 먼저 합시다 한 거죠. 그런데 누가 시장에 있는 사과 10개를 그냥 사간 거예요. 그래서 14개를 미리 팔았던 사람이 사과를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줄 수 있는 사과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과 10개를 구매한 사람이 너 사과 갚아야 되지 않아? 내가 그 대신 좀 비싼 가격에 팔게 해버린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삽시간에 퍼지자 개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이 주식을 엄청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추가로 이러한 분위기를 더 격앙되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2008년에 발생했던 모기지 사태 때문입니다. 이 대형 헤지 펀드들의 사기극에 놀아나 직장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칼을 갈고 나온 거죠. 이 모기지 사태는 제가 전에 한번 정리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상단 카드 한번 눌러서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헤지 펀드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완벽한 세 가지 상황이 도원결의를 맺으면서 분위기는 극에 달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여기저기서 이 게임스탑의 주식을 끊임없이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바로 2021년 1월 한 달 만에 483달러까지 주식이 폭등하게 됩니다. 180배나 오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폭등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당시에 주식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게다가 미국 백악관과 연방준비제도까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헤지펀드들은 어떤 상황이냐?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는데 가격이 지금 180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멜빈 캐피탈은
단 몇 주 만에 무려 68억 달러, 하나로 7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잃게 됩니다. 개인들이 모여서 대형 헤지 펀드를 아주 박살을 내버린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당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던 주식 거래소 앱에서 게임스탑의 매수 버튼이 사라진 겁니다. 이거 왜 안 사지지? 매수 버튼 왜 안 눌리냐? 시장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거나 더 올라갈 수 있는데 파는 사람만 있으니 가격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가는 이틀 만에 90달러 선까지 무려 80%나 하락했죠. 이렇게 주가가 박살나자 헤지 펀드들은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솟아날 구멍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일어섰고 당시 매수 버튼을 차단한 거래소인 로빈후드 본사 앞에 모여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솔직히 이 상황을 보고 누가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얘네 이거 짜고 치는 판이다, 헤지 펀드들의 사주로 매수 버튼 없앤 거 아니냐 하면서 미국에는 눈물 섞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사태가 커지자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서 로빈후드 거래소는 당시 갑작스러운 거래량 폭증으로 자금난에 빠졌고 이를 근거로 청산소와의 증거금 압박 관련 문서들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와 헤지펀드 사이의 불편한 관계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당시 이 사건을 통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보상은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죠. 로빈후드 측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핑계를 댔고 사법 당국에서는 법적 근거 부실로 인해 어떠한 처벌이나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로빈후드 측에서 회원가입 시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로빈후드는 언제든 어떠한 이유로든 사전 통지 없이 특정 주식의 거래를 제한, 접수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을 가진다. 바로 이 조항이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던 거죠.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 게임스탑 사건은 다양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멜빈 캐피탈은 개인 투자자들의 의지로 만들어진 막대한 손실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듬해인 2022년에 공식적으로 청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초반 5만 달러 매수를 시작으로 이 게임스탑 사건을 이끈 키스길은 500억 원이 넘는 자산 가입을 인증하고 커뮤니티에서 잠적했죠. 로빈후드 역시 수수료 없이 거래를 하게 해주는 개인 투자자들의 꿈의 거래소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히며 수많은 사용자들이 이탈했고요. 무엇보다 게임스탑 기업은 이 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현금을 확보하여 무너져가는 기업을 다시 살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180배나 오른 주식을 보고 포물을 이기지 못해 추격 매수하거나 제때 팔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은 그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모든 돈을 잃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자본시장에서 개인이 모여 기업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임과 동시에 수많은 이득을 본 개인도 수많은 피해를 입은 개인도 존재하게 되는 제로섬 게임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직접 몸으로 겪어본 분들이 계신다면 당시 상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여기까지 맞짱박스 세 번째 이야기, 게임스탑 공매도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의 이야기를 사과박스 안에 담으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재밌는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하나씩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스를 더 크게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